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치직 송건웅입니다. 오늘은 전기과 신입생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전기과 뿐만 아니라요, 전기와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신 모든 신입생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조금 까마득하긴 한데 저도 신입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저도 신입생이었던 시절. 저는 전공이 뭐였냐면 전기전자 제어공학부였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세부 전공으로 제어계측공학 전공을 선택해서 2, 3, 4학년을 공부했죠. 근데 제가 신입생 때를 쭉 되돌아보면 이런 물음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4학년 때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며, 그리고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며, 그리고 내가 어학연수 혹은 워킹홀리데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대외 활동들은 언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무슨 사기업, 공기업 중에서 난 어디를 가야 되지? 그러기 위해선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러한 청사진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전달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우리 처음으로 대학교 들어가신 전기 관련 신입생 분들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별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좀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으로서 첫 번째 집단에 속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대박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지도 아래 여러분의 학업을 이어왔다면 이제 성인으로서,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신입생으로서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집단, 즉 대학교에서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어떤 절차를 겪어내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빈도가 매우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율성도 생기지만 책임감도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내가 어떻게 대학생을 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학교에 따라서 여러분 지역이 바뀌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해집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이라는 어떤 설렘과 기대감을 느끼는 동시에 어떤 낯설음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 역시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 그러한 것 자체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막상 입학하고 어떤 여러 활동을 하고 학우들과 어울리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적응해 있는 여러분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대학 생활에 적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주변에서는 하나하나 조언의 말들이 들려올 겁니다. 그게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교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주변에선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을 위한 조언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위한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부류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취업에 중점을 둔 조언을 해주시는 분, 그리고 야 무슨 소리냐, 대학생 때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경험을 위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취업을 위한 조언이라 함은 분명히 학점 관리를 잘해라, 그 다음에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 다음에 대외 활동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외 활동은 전공과 관련된 대외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외 활동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학교 밖에서 어떤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대외 활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이제 개최하는 연수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박람회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대외 활동이 되는 거예요. 학교 밖에서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반면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경험은 뭘 이야기하냐?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해라. 동아리, 그 다음에 어학연수 한번 갔다 와라, 그 다음에 대외 활동해라. 여기서 말하는 대외 활동은 굳이 전공과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취미와 관련된 전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 많이 다녀라, 그 다음에 학생회 활동 많이 해라, 이런 조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건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대학생 때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세상살이가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졸업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소화 못합니다.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 이 경험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부류가 있고, 아니면 요 학점 스펙 대외 활동을 중점으로 두고 여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학생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말에 굳이 그렇게 휘둘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 성향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에 맞춰서 대외 활동을 하셔도 되고, 학생회를 해도 되고, 학점 관리를 해도 되고, 자격증을 따도 되는 거예요. 내가 취업하는 어떤 회사가 어학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어학을 엄청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격증을 보지 않는데 자격증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에 관련된 스펙이 필요 없는데 학생이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목표한 바가 어딘지를 조금이나마 주변에 조언을 구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어디에 취업하는지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나의 어떤 학교 생활을 설계하는 게, 디자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조언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모두 다 취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점으로 가져갈 파트를 정하고 그 중에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실 여기 취업을 위한 조언이 사실은 커요. 왜냐면 학점 관리는 나중에 이제 되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스펙과 대외 활동은 현재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요 첫 번째 것을 여러분이 취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경험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 것으로 취하는 방편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정답 역시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시는 취업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도 신입생 때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4년 후에, 6년 후에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제 지인, 동생들한테 물어보면 벌써부터 이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이 취업을 하실 땐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사기업이에요. 이 공기업과 사기업은 서로 다르죠.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게, 이 공기업은요, 어떤 국가나 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사기업은 사적인 거죠. 민간인,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냥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기업이라 하면 뭐 한전, 한국전력이라고 하죠. 뭐 한전, 아니면 발전소, 그 다음에 코레일, 그 다음에 뭐 메트로,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하는 곳이 이제 공기업이 되는 것이고, 사기업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뭐 강소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사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럼 공기업을 가려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요, 서류예요. 여러분이 공기업 지원서, 입사 지원서를 낼 때 이 서류라는 것을 낼 겁니다. 이 서류 안에 이제 주요 내용,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첫 번째, 자소서가 들어갑니다. 자소서 중요해요. 자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은 기사 준비를 해야 돼요. 기사 자격증 최소 이제 2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들어보실 텐데, 쌍기사, 기사 2개는 있어야 된다라 하여 쌍기사는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서류를 통과하려면. 그 다음에 어학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어학이라 하면 뭐 토익 스피킹, 아니면 오픽, 뭐 토익,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컴활, 뭐 한국사 자격증, 뭐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서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서류를 이제 심사를 받아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NCS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NCS 시험은 이제 흔히 말해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의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건데, 일종의 IQ 테스트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공 시험도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NCS를 여러분이 잘 치르시면 이제 합격을 하겠죠. 그럼 마지막 최종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통과를 하시면 공기업에 입사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NCS 시험이에요. 이거 시험도 준비를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면접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공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제 준비하는 게 자소서, 기사, 어학, 컴활, 한국사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기업은 비교적
이런 정형화된 스펙보다는 어떤 실무 경험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자체 시험이 좀 있어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시험이 있습니다. 이 대기업은 근데 이제 자체 시험을 보기 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도 서류가 있겠죠, 서류.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이제 학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어학 자격증, 그 다음에 기사 자격증,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그래서 대기업은 자체 시험이 좀 있다는 거. 여기엔 NCS가 있다면 여기엔 자체 시험이 있더라.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자체 시험이 있고 뭐 다 있죠.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 있어요. 중견기업은 자체 시험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견은 제일 중요한 게 자소서가 제일 중요해요. 자소서.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실무 경험. 근데 여기서 실무 경험이라고 하기 조금 그런 게 관련 전공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이 경험치를 많이 봅니다. 경험치. 그래서 이렇게만 잘 하시면 이제 자체 시험이 없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자소서 안에 이제 학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점 관리는 최소 3.5 이상은 맞춰 놓으셔야 돼요. 3.5 이상. 그래서 이렇게 중견기업 가주시고, 중소기업은 비교적 프로세스가 길진 않아요. 그래서 자소서, 그 다음에 면접, 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중소기업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를 사실 저는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도 괜찮은 중소기업 정말 많고요.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중소기업으로 점프하고 또 중견기업으로 점프하고 그 다음에 뭐 대기업으로 점프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친구 중에서도 중견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중소기업을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 들어가서 중견기업으로 점프하고 더 좋은 중견기업으로 지금 점프하고 또 다른 중견기업으로 점프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 이거의 장점은 빠른 취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중견과 대기업을 이제 들어가려면 사실 엄청난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성향이 좀 맞는지, 내가 차근차근 중소기업부터 잘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서 중견과 대기업을 바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학년별로 어디에 우리가 무게를 둬야 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는 있지만 온전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대학생들이 겪는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학년 때는 뭐 하면 좋냐면 무조건 학점이에요, 여러분. 1학년 때는 학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1학년 때 여러분 많이 놀아요, 주변 친구들이. 그래서 학점 관리하기가 정말 좋아요. 내가 정신 조금만 차리고 있으면 학점 관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학업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이때부터 그럼 기사 자격증 해야 되나요? 1학년 때부터? 아니요, 여러분 이때는 기사 공부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학점에만 좀 집중을 하고, 뭐 추가적으로 대학생활도 즐겨야 되니까 뭐 학생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동아리를 가셔도 되고, 뭐 MT를 가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하시되 학점만큼은 여러분 꼭 신경 쓰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군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군대 가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자, 1학년 마치고 보통 군대 가요.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2학년 때까지 복학을 하는 거죠. 근데 군대는요, 여러분 바꿔 생각해보면 기회입니다. 군대는 기회예요. 왜? 모든 남성분들, 거의 이제 전공자분들이, 전기 전공은 남성분들이 많으니까 거의 모든 남성들의 시간이 멈춰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이 군대에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2, 3, 4학년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권장드리냐면, 군대에서 어학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학. 이때 뭐 토익에, 오픽에, 토익 스피킹에 뭐 점수를 내가 쫙 끌어올린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3, 4학년 때 어학 공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내가 어학을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로 성과를 내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학에 대한 어떤 기초를 다지자, 군대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해오자, 이렇게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2학년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역시 이때도 학점
관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2년제, 즉 전문대 다니신 분들은 2학년 복학하자마자 2학년 1학기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 되거든요. 산업기사 바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2학년 마치고 하는 게 아니라 산업기사는 2학년 시작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대 다니시는 분들은 바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학년으로 옵니다. 3학년 때도 역시 학점 관리 잘 해주시고, 이때부터는 최소 2학기 때부터, 즉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부터는 어학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뭐 토익이든 오픽이든 아니면 뭐 다른 중국어든 영어든 다 하나만 딱 정해서 어학 공부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업의 어떤 입사 조건을 보고 그것에 맞춘 성적까지는 끌어올리게끔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가 끝나죠. 그럼 한 12월 되거든요. 3학년 2학기 끝나면 12월인데 그때부터 이제 기사 준비를 해야 돼요. 왜? 4학년 1학기 시작됨과 동시에 여러분은 기사 응시 자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4학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사 필기시험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끝나자마자 아이고 좋다 하지 마시고 바로 기사 준비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이때 전공과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잘 찾아보면 전공과 관련된 어떤 연수를 해주는 곳도 많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박람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니면 다 여러분 나중에 취업하실 때 자기소개서 한 줄 더 적을 수 있고, 그리고 면접 때 자신있게 내가 이 분야에서 이만큼의 관심사를 갖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이런 어떤 커리큘럼을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데 가서 여러분 박람회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많은 정보도 얻고 요즘 기업의 트렌드들이 뭐가 있는지, 내가 담고 있는 이 전기라는 전공에서 요즘 유행하고 트렌드적인 것이 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는 기사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어학을 취득하고, 졸업작품이 있으면 졸업작품까지 하고, 마지막에 취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때 인턴 경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공기업 관련해서 인턴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그 인턴도 지원하셔서 되면은 그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공과 관련된 대외 활동은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1학년 신입생인데 벌써부터 기사와 어학 자격증 공부할 생각에 잠겨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학년 때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1학년 신입생 때는요, 일단 학점만 관리하세요. 그리고 대학 생활을 좀 즐기세요. 친구들하고도 좀 놀고, 운동도 좀 하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MT도 가보고,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도 들어가보고. 대신에 학점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사 자격증은요, 여러분이 학점 관리 잘 하시면서 전공 수업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수업 들으시면 4학년 때 따로 이제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자격증 공부?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학은요, 여러분이 군대라는 시간 동안에 기초를 잘 닦아 놓으시면 3학년 때 어학 공부할 때 정말 원하는 그런 스펙까지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너무 그 어려운 기사를 내가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토대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즐기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실 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여러분의 행복한 대학 생활을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학 생활 하시면서 아니면 전공과 관련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